2장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못 살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친구 할래의 두 번째 이야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못 살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힘을 합쳐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함께 살아가는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럼 본격적인 공생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교과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초등과정에서는 3학년 체육 과목의 건강과 체력, 6학년 과학 과목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과 연계가 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1학년 과학 과목의 생물의 다양성과 연계가 된답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공생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진딧물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혹시 진딧물이라는 곤충을 알고 있나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진딧물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진딧물을 정말 싫어해요. 그 이유는 진딧물이 식물의 즙액을 먹고 사는데 식물에 진딧물이 많이 있으면 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딧물을 해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공생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진딧물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해요. 진딧물은 식물의 즙액을 먹고 당분을 배설물로 내보내는 독특한 습성이 있어요. 이 달콤한 배설물을 먹기 위해 개미, 기생벌, 파리들이 몰려들죠. 그런데 이들 중 독특하게 진딧물과 공생관계를 맺는 곤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미랍니다. 개미는 천적으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진딧물은 그 대가로 개미에게 달콤한 배설물을 건네주죠. 배설물이라고 더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미들은 분명 달콤한 꿀물이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죠. 식물의 즙액을 먹은 진딧물이 달콤한 배설물을 여기저기 잎에 흘리고 다니면 그을음병균이 생겨서 잎이 까맣게 변하고 엽록소가 파괴되어 광합성 작용을 못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개미에게는 너무 고마운 친구이겠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로 공생관계의 대표라고 말하면 좀 심한 표현이라고 들지 않나요? 맞아요. 진딧물이 공생관계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공생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딧물의 또 다른 공생 파트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균이랍니다. 특히 완두수염 진딧물은 식물의 즙액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딧물 스스로 식물의 즙을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딧물은 세균의 힘을 빌려 즙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균은 무엇을 얻냐고요? 바로 진딧물 자신의 몸을 세균이 사는 안락한 집으로 내주는 것이에요. 어때요? 정말 진딧물은 공생의 대가라 할 만하죠? 여기에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세균이 진딧물 몸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바로 붉은색이었던 몸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한다는 점이랍니다. 정말 특이하죠? 진딧물은 개미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신 달콤한 배설물을 선물하고 진딧물 몸속의 세균은 즙액의 소화를 돕고 편안한 안식처를 얻고 있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동물의 세계에는 다양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요.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니모를 찾아서를 본 적 있나요? 옛날에 꽤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영화였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니모가 바로 흰동가리랍니다. 클라운 피쉬라고도 불리죠. 이 알록달록 예쁜 바닷물고기도 공생관계를 하고 있어요. 누구랑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말미잘이랍니다. 흰동가리는 말미잘 근처를 떠나지 않고 그 사이에서 머물며 살고 있죠. 다른 큰 물고기들이 함부로 말미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말미잘에게 있는 무서운 독 때문이랍니다. 반대로 흰동가리는 말미잘에게 무엇을 해주냐고요? 그것은 바로 흰동가리 스스로가 미끼가 되어 여러 물고기를 유혹해서 말미잘의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또 수미고기라고 들어봤나요? 수미고기는 배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바닷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특이하게 해삼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요. 해삼은 알죠? 수미고기는 해삼 속에 숨어 잎과 항문에 숨어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럼 수미고기는 해삼에게 무엇을 해주냐고요? 해삼의 장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장을 청소해준답니다. 잠시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책에는 동물의 공생관계 외에도 식물과 세균들의 공생관계에 대해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어요.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먹는 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아 덕분에 어떻게 잘 자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세균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무려 1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지 않았나요? 사람의 몸속 세포수가 약 60조 개라고 하는데 세균은 100조 개라니. 저도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놀랐답니다. 책을 읽어서 알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물론 나쁜 세균도 있지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세균도 많으니까요. 특히 우리 피부 속에 150여 종의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들은 착한 세균들로 나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게다가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기를 분해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샤워를 자주 하면 피부 겉의 세균들이 씻겨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씻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꼭 보습을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몸속의 장에는 400여 종의 세균이 사는데 여기서 세균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장 속 세균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비타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장 소화시킬 수 없는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10에서 15%는 세균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말해요. 어때요? 세균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몸은 세균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진딧물과 사람을 공생관계만 따져 생각하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든 공생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는 시야를 더 넓게 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보세요. 그러면 공생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균이든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